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6번부터 같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그림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가명 알 수 없는 거. 그러면 A에서 요 밑에 있는 뭐 지금 나와 있는 거 H까지죠. H 중에서 조건을 토대로 국가명을 판단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인 국가. 연 강수량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균은 그 아래 807이라고 있어요. 807의 2배니까 1600 정도 되겠죠. 1600 이상인 국가.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1600을 넘는 거 찾으면 B 아니면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B 아니면 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은 국가, 세계 평균 807이라고 했고요. 807보다 많은 국가 찾으면 A, 뭐 D, 그 다음에 H, 요 세 개네요. 이 세 개를 토대로 봤을 때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소자원 총량. 그럼 이 검은색 그래프죠. 검은색 그래프가 가장 적은 국가. A는 1553, 얘는 1647, 3300이니까 A가 가장 작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연 강수 총량이 세계 평균 5배 이상. 1인당 연 강수 총량은 요 약간 흐린 회색 그래프라고 할게요. 회색 그래프의 세계 평균 16,000 얼마입니다. 5배 이상. 5배 주면 대략 8만 정도 돼요. 8만 이상인 국가 찾아주시죠. 8만 이상인 거 찾으면 E, F. 구별이 좀 어렵죠. E, F. 그 다음에 8만 이상 EFG 이렇게 세 개 국가네요. EFG를 연 강수량이 많은 국가, 연 강수량은 왼쪽 요 그래프를 보셔야 되죠. 가장 많은 건 G였고요. 그래서 국가 뉴질랜드 G. 그 다음 많은 거는 537 E, 호주 F. 이렇게 세 개 골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 자원 총량.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 자원 총량. 검은색 그래프고, 영국보다 적은 국가. 영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보다 적은 국가, 즉 2429보다 적은 국가를 찾으면 일단 A는 우리 골라졌으니까 얘는 보지 말고요. 한국이니까. 2429보다 적은 게 C. C도 C는 아직 안 골라졌죠. C. 그 다음에 D. C, D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적은 국가 중에 1인당 연 강수 총량이 세계 평균의 20% 이상인 국가, 즉 16,427에 25%니까 4분의 1보다 4로 나눠준 것보다 큰 거, 대충 한 4,000보다 큰 거, 이거 찾는 거죠. C와 D 중에 20% 이상인 국가, 4,000보다 큰 C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C가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볼까요? 지금 국가명을 알 수 없는 거 일단 C 아니고요. 중국 아니까. 그 다음에 D는 아니고 뉴질랜드 G 나왔으니까 일본 B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D, E도 나왔죠. 캐나다. 그러면 D, F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일단은 골라내고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 자원 총량.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 자원 총량 검은색 그래프입니다. 6번째로 많은 국가. 이제 순서 해보는 거죠. 이미 답은 나왔네요. F 보니까 F가 호주예요. 호주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답은 3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6번째 많은 국가. 이제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2번, 러시아. 그 다음에 F, 4번, 5번. 미국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 3,326. 그쵸? 요게 가장 많죠. 남은 거 국가 중에서. 따라서 H가 프랑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7번. 자, 7번 또한 약간 어렵다고 여러분이 느껴질 수도 있던 문제예요. 요거로 합격이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억권부터 보죠. 국어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국어 80점이 기준으로 이제 각각을 생각해 주면 되죠. 얘 플러스 10, 5, 얘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15,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자, 15, 30,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예요. 즉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큽니다. 따라서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옳은 선택지고요. 자, 니은번. 세 개 과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 어차피 평균이지만 각각을 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자, 더해줄게요. 90, 75 하면은 255고요. 85, 85, 70, 240. 얘는 245. 정은 260. 무는 275. 이렇게 됩니다. 합이 크면 평균도 크니까 세 개 과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 무고요. 가장 낮은 학생 을로 240입니다. 평균 점수 차이는 10점 이하이다. 세 과목이니까 합계가 30점 이하냐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총 합을 따질 때 30점보다 작았느냐 요거를 물어봤는데 얘는 30보다 컸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택지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가중치를 각각 차이를 줬어요. 얘는 0.4, 얘는 0.2, 얘는 0.3입니다. 영어가 국어, 수학에 비해서 가중치가 절반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수 또한 절반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영어 과목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값만 빼주시면 돼요. 값은 얼마입니까? 저 보기 좀 힘드시겠지만 옆에다 적을게요. 가, 을, 병, 정, 무 이렇게 있을 때 값은 90의 절반 45를 빼주니까 210이고요. 을은 85의 절반이면 42 정도 되겠죠. 한 200 정도라고 할게요. 200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50을 빼주니까 195고요. 정은 32 정도, 33 정도 빼주니까 이만 230, 220, 한 7,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는 50점 빼주니까 2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가장 큰 학생, 점수가 가장 큰 학생 227로 정이 가장 크죠. 따라서 디귿은 옳은 선택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갑에서 위에 성별. 근데 병을 보니까 성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이 남자일 때와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그러면 남학생일 때도 그러니까 병이 남학생일 때도 이게 만족해야 되고 여학생이라도 리을 선지가 만족을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병이 남자일 때 보면은 수학이니까 75 남자에 해당하는 거 85 100입니다. 그러면 다 합쳐주시면 260이죠. 260 3명 중에 그 다음에 여학생은 70과 170이고요. 그거를 절반 해주시면 85예요. 얘는 얼마예요? 대충 37에 38에 24 한 87 약간 안 되죠. 85보다 조금 크니까 남자일 때도 높고요. 두 번째 병이 여자라면 남자는 마찬가지로 175니까 85 평균 85입니다. 여자는 70, 85, 100이에요. 255죠. 얘는 얼마입니까? 75. 여기 잘못했네요. 자, 175에 두 명으로 나눠주면 28에 16, 27에 14, 87.5고요. 얘는 85점입니다. 병이 그래도 높죠. 그러니까 병의 성별이 상관없이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옳은 거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8번.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 비어 있는 거를 그러면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말고 얘는 8보다 여기에 있는 8보다 크고 8 이상 그다음에 15.5 대략 15라고 할게요. 15보다 작으면은 매년 증가한 게 되니까 과연 요 범위 안에 있게 될 것이냐 요거를 생각만 해주겠습니다. 자, 2686의 10%면 268인데 한 260이라고 할게요. 260의 10%면은 260의 10%고요. 거기에 5% 더한 거는 절반이니까 130입니다. 390이죠. 390에 대한 15%인데 325니까 39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15%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는 260이었으니까 26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1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았어요. 따라서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기억은 옳은 선택지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옳고요. 니은번 2027년 2021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 얘 가로를 구하라는 건데 1000억을 줬으니까 놓고 계산을 할게요. 2500을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증가한 3500일 때 3500 중에 31.3%가 1179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3500을 기준으로 31.3% 어떻게 되나요? 대략 10% 하면 350이고요. 그래서 30% 하면은 1050입니다. 더하기 1%면 35잖아요. 여기까지 해주면은 1085예요. 그리고 0.3 뭐 아무리 더해줘봤자 1100을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 보니까 1179예요. 얘보다 크죠. 따라서 3500보다 더 커야만 31.3%를 적용을 했을 때 값이 1179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21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옳고요. 디귿번 2022년 대비 2025년 시장 규모 증가율 인공지능 반도체. 자, 인공지능 반도체 22년 185에서 25년에는 657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는 185에서 657. 여러분은 눈으로 이걸 아마 계산하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은 2310에서 요 값을 알아야 되죠. 보니까 657이라는 값은 대략 얼마예요? 20%래요. 그러면 100% 곱하기 5 해준 100%의 값이 요거에 해당하니까 657을 5배 해주신 5, 7에 35, 5, 25, 5, 6에 30, 3285 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5배보다 크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의 증가율 보니까 대략 얼마 정도 증가해요? 한 800보다는 좀 큰데 한 900이라고 할게요. 900이라고 치면 10%면 231이고요. 대략 432, 428, 한 40%가 안 돼요. 4배 해준 것보다 작죠. 40% 미만인데 거기에 5배 해주면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는 배율로 바꾸면 얼마예요? 3배입니다. 185가 그러니까 657이 185의 3배보다 크냐? 355, 38에 24, 31은 3 하면은 대략 요 값이 나옵니다. 우리는 40%보다 작았으니까 3배가 약간 안 됐었는데 얘는 3배가 넘죠. 따라서 5배 이상이다. 옳은 선택지다.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8번 이런 문제입니다. 자, 9번. 자, 9번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었어요. 계산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게요. 기억번,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은 지역. 자, 도착 화물은 도착 지역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값이 도착 화물이 됩니다.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은 지역. 그럼 A는 도착 화물은 390인데 출발 화물은 977이잖아요. 출발 화물이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더 큰 거. 요거를 비교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 그 다음에 B도 797, 944니까 B. 381, 366 작죠. 355, 472. 11, 1130, 1465.
요거 잘못했네요. D 355인데 472니까 얘도 크네요. 그 다음에 작고 1130, 729 작고요. 522, 489 해서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은 지역은 A, B, D 세 개 지역이다. 옳은 선택지. 자, 니은번. 지역 내 이동 화물이 가장 적은 지역. 얘도 대각을 이용하는 거죠. 지역 내 이동 화물은 가장 적은 지역, 즉 대각선에 있는, 이건 주석 보시면 되죠. 가장 적은 지역, 대각선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게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그렇죠? C가 30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C가 도착 화물도 가장 적었느냐? 도착 지역을 기준으로 C는 381이에요. 나머지 보니까 이것보다 작은 게, 그렇죠. D가 355로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다. 얘는 틀린 선택지다. 그 다음에 D급번. 지역 내 화물을 제외할 때, 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합이 가장 작은 지역. 자, 출발 화물과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을 합을 하는데, 뭐를 제외해 줘야 되냐면, 대각에 있는 값을 제외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977에도 A지역을 토대로 보면 977에도 65가 들어가 있고 390에도 6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A지역 같은 경우에 977, 390을 더한 것에서 65를 2배 해준 거를 빼준 값,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표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쭉 놓고 한번 보시죠. 보니까요, 뭐 C, C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C부터 볼게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더하고 나서 30, 두 배의 60을 빼준 거, 즉 300에서 한 680 정도가 되는데, 다른 거 더해서 680보다 적은 게 있을지, 요거를 먼저 그러니까 거꾸로 찾는 거죠. 거꾸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A부터 보면 A는 더한 다음에 이 값을 아무리 빼봤자 900 넘어가니까 680이 될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B 또한 1600을 넘어가는데 150이 2배 된 걸 빼봤자 680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C는 됐고요. 그 다음에 D 472, 355 2배 해주면은 74고요. 대충 400하고 355를 더해주는 거니까 680을 넘어갑니다. 755니까 얘도 안 되고요. 나머지 E는 더해서 대각에 있는 거 2배 한 걸 빼봤자 너무 커서 숫자 안 되고, F도 마찬가지고 1000단위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도 이미 900을 넘어갔고 얘를 2배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가장 작은 지역은 C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차이도 가장 작다. 자, 얘 잘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제외를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360에서 30을 뺀, 예를 들어 336에서 381에서 30을 뺀 뭐 351, 요거에 격차를 해주나, 원래 있는 30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격차를 해주나, 어차피 30이 동일하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요, 일단 C지역 나왔고요. 도착 화물의 차이도 가장 작다. 이 각각에 있는 값들의 격차, 토대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계산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그러면 C지역 보면은 한 20 정도 되죠. 20이 안 되는데, 나머지 D도 20보다 크고요. 나머지 E, F, G, H 다 해봤자 20보다 다 커요. 따라서 차이도 가장 작죠, C가.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선택지입니다. 자, 아마 이거 디귿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제가 한 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셔서 검토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리을번. 도착 화물 가장 많은 지역. 도착 화물 가장 많은 지역 어디입니까? 도착 지역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요 수 중에 가장 큰 거 G 지역입니다. G 지역. G 지역은 출발 화물 중 지역 내 이동. 출발 화물 중, 여기죠. 출발 화물 중 지역 내 이동. G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94, 대충 1300에서 359, 요 비중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가능한 거를 이제 여러분은 이제 빼내야 되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30%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면 30%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10%면은 97, 100이고요. 그러니까 97인데 A는 65잖아요. 10%도 안 돼요. B는 94인데 152입니다. 두 배가 안 되죠. 20%가 안 돼요. C, 36이 10%인데 30이니까 10%가 안 되고요. D, 47인데 10%, 37이니까 10% 안 됩니다. 그 다음에 E, 88인데 187이에요. 그러면 두 배를 약간 넘죠. E. 근데 세 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F, 70인데 188입니다. 두 배를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F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네요. F와 G 요거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H, 48인데 46이니까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F랑 G만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자, 730분에 188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적었지만 1300에 359, 대충 한 360이라고 할게요. 360이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비교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죠. 188하고 360은 대략 얘 두 배 한 거예요. 근데 730 두 배 해주면은 1460으로 두 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컸기 때문에 오른쪽 수가 더 크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20% 기준으로 한번 보죠. 20% 해주면 146입니다. 얘 146 빼주시면은 730분의 2, 42고요. 얘 20% 하면은 130이라고 고쳐줄게요. 130에 20%, 26 빼주니까 100이죠. 요거 놔두고 이제 뭐 판단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20% 제외한 나머지 수 요것만 가지고 이제 보겠다. 요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죠. 두 배가 됐는데 얘는 훨씬 더 작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 주셔도 되고요. 1300. 그러니까 얘는 두 배보다 훨씬 큰데 얘는 두 배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분자의 증가율이 훨씬 더 컸으니까 왼쪽 수보다 오른쪽 수의 증가율이 더 컸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도 됩니다. 따라서 옳은 거 기억, 디귿, 리을에서 5번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자, 표가 나와 있고요. 4개 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갑은 별 얘기가 없었어요. 세종을 제외한 3개 지자체에서 4월 4일 기준 자가격리자가 전일에 비해서 늘어났다. 자, 보니까 해당일 주석에 보면 해당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전일에 비해서 신규 인원을 더하고 해제 인원을 빼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를 한번 볼게요. 전일에 수가 있었는데 신규 인원 900을 더했고요. 해제 인원을 560을 빼줬어요. 신규 인원이 해제 인원보다 많았죠. 그러면 전일에 비해서 오늘 해당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그렇죠. 이게 더 컸으니까 증가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3개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가 전일에 비해서 늘어나기 위해서는 신규 인원이 해제 인원보다 많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많고요. 그 다음에 B는 안 되고 C 얘가 더 많죠. D 얘가 더 많으니까 세종은 얘는 B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 자, 대전, 세종은 아까 B 나왔고요. 충북은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의 비율이 1.8 이상입니다. 자, 얘는 세종이고, 자, 모니터링 요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는 얘 둘의 합이죠. 내국인과 외국인 자가격리자의 합. 1.8 이상이냐, 즉 얘가 많으면은 18,000을 넘느냐. 그 다음에 세종은 어차피
골라졌으니까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 대충 200이라고 할게요. 200을 기준으로 1.8배, 한 8에 16, 360. 18,360. 그 다음에 D는 9,000 정도로 보고 8에 72. 한 16,000 얼마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9,700에서 7,700 더해주면 18,000이 넘나요? 얘가 만이고 그러니까 얘는 만이 안 되고 얘도 8,000이 안 됩니다. 더했을 때 18,000이 안 돼요. 따라서 A는 안 되죠. 그러면 남은 C와 D밖에 안 되겠네요. 얘는 보니까 당연히 1100, 114니까 360 넘죠. 그 다음에 D 9200, 7600. 9,000이 9 더하기 7하면 16이고 6 더하니까 8입니다. 16,200을 넘죠. 따라서 C와 D가 대전 아니면 충북이 됩니다. 대전 아니면 충북되는 거는 2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 다음에 갑의 얘기를 한번 보죠.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전이 가장 높다. 요거로 이제 C와 D만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네요. C와 D는 토대로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가격리자 여기에 있고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뭐 다 더한 다음에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배율로 판단을 해주면 되죠. 배율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려면 이 배율 관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얘는 뭐 8배, 9배 요 정도 될 겁니다. 얘는 어때요? 1점 몇 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그만큼 크다 이 얘기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D가 더 컸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대전이 가장 높다. D가 대전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까지 이렇게 보시고요.